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그저 고개 숙이고 시댁 어른들을 섬기며 살아온 여인이 있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문안을 드리고 온갖 구박을 참아내며 숨소리조차 줄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방님이 과거에 낙방하자 집안에 불운이 닥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며느리의 사주 탓이라며 칠거지약을 들먹이며 내쫓으려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역적처럼 쫓겨나야 하는 상황.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의 입에서 평생 처음으로 당당한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성은이 막급하옵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귀를 의심했지요. 3년 동안 입 한 번 벙긋하지 않던 순한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대담한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할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3년 만이로구나.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구나. 이 한마디가 한 가문의 운명을 뒤흔들었고 3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을 드러냈으며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침묵하던 며느리의 단 한마디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연희라는 22살 여인이었습니다. 연희는 같은 경상도의 한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집안은 가난했으나 아버지는 선비로서의 기계만큼은 잃지 않았던 분이었지요. 연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글을 배운 지 석 달 만에 천자문을 떼었고 시를 지으면 마을 훈장님이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바느질 솜씨도 뛰어나 15살 때는 이미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친모로 불렸지요. 하지만 연희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입이 너무 무거웠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여자는 말을 아껴야 한다는 가르침을 듣고 자란 연희는 필요한 말조차 잘하지 않는 성격으로 자라났습니다. 19살 되던 해 연희는 촉의 남씨 가문의 장손 남석규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매쟁이가 연희의 집을 찾아와 말했지요. 아가씨는 복이 많으십니다. 조선 팔도에 이름난 명문가의 장손 며느리가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시련의 시작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촉의남씨 가문의 문을 넘어선 그날부터 연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 종일 시댁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따로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연희가 촉의남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연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 아니면 알겠습니다만 되풀이하며 살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희의 입에서 평생 처음으로 당당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촉의남씨 가문에는 연희를 괴롭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할머니 남파 대부인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이었지요. 매일 아침 연희가 올린 수라상을 보며 트집을 잡았고 바느질 한 땀이 삐뚤어졌다고 회초리를 들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란 집안의 기둥이다. 기둥이 삐뚤면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법이니라. 대부인은 늘 이렇게 말하며 연희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 안동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대부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연희를 괴롭혔지요.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모함을 일삼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또 제사상을 잘못 차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사랑채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더이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것이 김씨 부인의 재주였습니다. 연희의 서방님 남석규는 어떠했을까요? 26살의 석규는 과거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아내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랑채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고 저녁에 안채로 들어와도 연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혼례를 올린 지 3년이 되었지만 부부가 나눈 대화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도 단 한 사람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동서소연이었지요. 20살의 소연은 석규의 동생 남석진의 아내로 연희보다 1년 뒤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형님, 이 집안은 정말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 의지하며 견뎌봅시다. 소연은 연희가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연희를 둘러싼 초계 남씨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연희의 평온하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연희는 평소처럼 시할머니께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대부인은 연희가 가져온 수라상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미역국, 나물 3가지, 조기구이, 깍두기,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했지요. 하지만 대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바느질을 보거라. 대부인이 가리킨 것은 연희가 며칠 전 지은 저고리였습니다. 여기 이 솔기를 보거라. 한 땀이 삐뚤었구나. 연희는 조심스럽게 저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삐뚤은 곳을 찾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대부인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탁! 연희의 손바닥에 매서운 회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1대, 2대, 3대. 손바닥이 붉게 부어올랐지만 연희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완벽해야 한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할 수 없느니라. 대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안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갔던 석규가 돌아온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사랑채 마당에 모여 석규를 맞이했습니다. 모두들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석규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할머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낙방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대부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냐? 우리 집안에 무슨 재앙이 닥친 것이냐?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부인은 매일 불공을 드리러 절에 다녀왔고 김씨 부인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운의 화살은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장손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구나. 필시 며느리의 사주가 집안과 맞지 않는 것이 틀림없어. 전연을 내쫓아야 집안이 편안해질 것이야. 수군거림이 안채와 사랑채를 오갔습니다. 연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으려 했고 숨소리마저 줄이려 애썼지요. 하지만 며칠 뒤 김씨 부인이 연희를 대부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폭풍전야였습니다. 대부인의 방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인이 연희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구나. 예, 할머님. 그동안 너는 무엇을 했느냐?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지요. 김씨 부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둘째 손자가 홍역을 앓았고 올해는 장손이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안 곳간에서 쌀독에 쥐가 들었고 사랑채 지붕에서 기와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사주 때문입니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대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말에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느니라.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거지약, 시부모를 섬기지 못하거나 자식이 없거나 음란하거나 질투하거나 나쁜 병이 있거나 말이 많거나 도둑질을 하면 내쫓을 수 있다는 조선의 법이었지요. 내가 비록 시부모를 정성껏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집안에 자식 하나 낳지 못했구나. 그뿐이냐. 내 사주가 집안과 맞지 않아 온갖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지 않느냐. 대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내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의 입이 열렸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연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대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성은이 막급하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의심했지요. 저 순한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성은이 막급하다는 임금의 은혜가 지극히 크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사형을 면하거나 큰 죄를 용서받았을 때 외치는 말이지요. 즉, 연희는 지금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쫓겨나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버릇 없는 짓이냐? 감히 어른 앞에서 대들다니. 하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3년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 집안을 섬겼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문안을 드렸고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을 했으며 제사상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식이 없다 하시나 서방님께서 단 한 번도 소녀의 방에 들르신 적이 없으신데 어찌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것은 소녀의 사주 탓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일 뿐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인이 갑자기 낮게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크크, 허허.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대부인의 웃음소리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대부인은 한참을 웃다가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3년 만이로구나. 예,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구나. 대부인은 연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가 언제쯤 입을 열까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연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대부인이 천천히 일어나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안의 장손 며느리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인내심이고 둘째는 담력이니라. 인내심은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 3년 동안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담력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시험을 한 것이니라. 대부인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며느리는 고분고분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다. 집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김씨 부인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대부인은 차갑게 김씨 부인을 제지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모함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구술한다며 무당을 불러들인 것도 며느리의 사주가 나쁘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도 모두 내 짓이었지. 김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부인은 다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 집안의 안살림을 맡게 될 것이다. 내가 늙어서 더 이상 집안일을 돌볼 수 없구나. 할머님, 소녀는 아직 내게 줄 것이 있다. 대부인은 방 안쪽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지요. 이것을 받거라. 대부인은 상자를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비밀 장부니라.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 비밀 장부라니 무슨 뜻입니까? 대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겉으로는 청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숨겨진 재산이 있느니라.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부에는 그 재산의 출처와 액수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제부터 너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할머님, 왜 하필 소녀에게? 내게는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방금 내가 보여준 용기가 그 증거니라. 대부인은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여라. 이 비밀은 목숨보다 중요하니라. 만약 이것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우리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방에 혼자 앉아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연희의 손은 계속 떨렸지요. 장부에는 빼곡하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인년 6월 안동권 씨 집안으로부터 은 300냥, 신묘년 8월 의금부로부터 토지 50마지기, 임진년 4월 죽은 역적의 집에서 가져온 골동품 30점.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초계남 씨 가문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낱낱이 기록된 증거였지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을사년 3월 영모로 몰린 청주 한 씨 집안의 재산 일체. 연희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청주한 씨, 그 이름은 연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이었지요. 그런데 그 집안의 재산을 초계남 씨 가문이 가져갔다는 것입니까? 연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가?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하는가? 연희는 장부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저예요. 소연이에요. 연희는 황급히 장부를 이불 속에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오늘 일 들었어요. 대부인께서 형님께 비밀 장부를 주셨다면서요? 어떻게 그걸? 이 집안에서 비밀은 없어요. 벌써 안채와 사랑채에 소문이 퍼졌답니다. 소연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시어머님께서 형님을 곱게 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나도 알아. 연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주위를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 시어머님께서 며칠 전에 누군가를 몰래 만나셨어요. 그 사람은 한양에서 온 관리 같았어요. 관리? 네. 그 사람이 시어머님께 뭔가를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은자루 같았어요.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한양의 관리가 시어머님께 돈을 준다는 거지?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더 알아봤어요. 소연은 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시어머님 방에서 몰래 가져온 거예요. 읽어보세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장부를 찾아내면 나머지 은 300냥을 주겠소.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시어머님께서 누군가에게 비밀 장부를 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소연의 말에 연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연희를 내쫓으려 했던 진짜 이유는 칠거지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밀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형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이 장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거야. 연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한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집안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여인이 서 있었지요.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사랑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석규의 친구들이 집을 방문한 것이었지요. 과거 시험을 함께 본 선비 4명이 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석규, 낙방했다고 풀이 죽어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끼리라도 한잔하세. 선비들은 사랑채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안채에서 술안주를 준비해 하녀를 시켜 사랑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선비가 하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안주는 누가 만든 것이오? 마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오호, 장손 며느리가 만들었단 말이오? 그럼 마님께 직접 인사를 드려야겠구려. 다른 선비들이 말렸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버릇없는 짓인가. 남의 집 안주인을 함부로 보겠다니. 하지만 그 선비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니, 친구 집에 왔는데 인사 한번 못 드리겠나? 석규, 부인을 잠깐만 뵈어도 되겠나? 석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하지만 그 선비는 이미 사랑채를 나와 안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연희가 안채 마루에 나와 있었지요. 선비는 연희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연희는 황급히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선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석규와 다른 선비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인가? 하지만 그 선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채 마루까지 올라와 연희를 향해 손을 뻗었지요. 부인, 제 이름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난리냐?
김 씨 부인이 안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연희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지요. 김 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석규가 황급히 그 선비를 끌어냈습니다. 어머님, 오해입니다. 제 친구가 술에 취해서. 오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전현이 남자를 유혹한 것이 분명하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하지만 김 씨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전현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제야 알겠구나.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면서 남자들을 홀리고 다니는구나. 연희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선비들이 사과하며 돌아간 뒤 김 씨 부인은 곧장 대부인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대부인의 방에서 김 씨 부인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사랑채 쪽을 기웃거리며 서방님의 친구들을 유혹했습니다. 그중 한 선비가 며느리의 미모에 정신을 잃고 안채까지 쫓아왔습니다. 이것이 다 며느리가 교태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대부인은 아무 말 없이 김 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저런 여자가 있으면 집안 망신만 당할 것입니다. 김 씨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대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며느리를 칠거지약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칠거지약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느냐? 음란죄입니다. 김 씨 부인의 말에 대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내쫓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를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예, 장부 때문이지. 김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입 닥치고 나가거라. 다시는 며느리를 모함하지 마라. 대부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 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부인의 눈빛에는 더욱 사나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부를 얻지 못하면 나도 끝이다. 어떻게든 전현에게서 빼앗아야 해. 첫 번째 위기는 넘겼지만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음란하다는 누명을 쓰다니. 연희는 촛불을 켜고 비밀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 장부만 없다면 시어머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대부인께서 목숨처럼 지키라고 맡기신 것을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똑똑. 또다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소연이에요. 연희가 문을 열자 소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형님,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좋은 소식? 오늘 사랑채에 왔던 선비 말이에요. 그 사람 신원을 알아냈어요. 소연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장혁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 알고 보니 한양에서 유명한 건달이었어요. 건달? 네. 기방에서 엄청난 빚을 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래요. 게다가 여러 집안의 규수들을 농락한 전력도 있대요.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오늘 일은? 맞아요. 그 사람이 형님을 유혹하려 한 거예요. 형님이 유혹한 게 아니라. 소연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 서방님을 졸라서 알아냈어요. 남편이 한양에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연희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동서. 형님, 이제 이 증거를 대부인께 보여드리면 형님의 결백이 증명될 거예요.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대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대부인은 소연이 가져온 증거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장혁이라는 자가 기방에 빚을 졌다는 증거로구나. 예, 할머님,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대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느니라. 나도 어제 일이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잘 간직해 두어라.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연희와 소연이 물러나간 뒤 대부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 씨가 점점 대담해지는구나. 저렇게 놔두면 집안을 망칠 것이다. 그날 오후 소연이 다시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가 또 알아낸 게 있어요. 또? 시어머님이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고 계세요. 소연은 작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시어머님 방에서 몰래 가져온 거예요. 읽어보세요. 연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부인,
장부를 빨리 구해주시오. 감찰사께서 초계남 씨 가문을 조사하실 예정이라고 하오. 그 전에 장부를 없애야 하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찰사가 우리 집안을 조사한다고? 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연희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님이 장부를 한양의 누군가에게 팔려고 한다. 그리고 감찰사가 우리 집안을 조사하러 온다.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연희와 소연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부인의 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연희는 불을 무릅쓰고 대부인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부인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었지요. 연희는 대부인을 업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하인들이 빨리 불을 껐고 대부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인의 방은 거의 다 타버렸지요. 김씨 부인이 달려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대부인은 김씨 부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불을 질렀지.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느리가 가진 장부를 태우려고 불을 질렀지만 장부는 며느리 방에 있었구나. 김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장부를 얻기 위해서라면 시할머니조차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소연을 바라보며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을 지켜야 해. 그리고 시어머님의 음모를 막아야 해. 조력자를 얻은 연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인의 방에 불이 난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대부인은 몸이 약해져 자리에 누웠고 김씨 부인은 불이 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억지를 부렸지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연희는 그날 밤 홀로 비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록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연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장부의 맨 뒤쪽에 작은 글씨로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본래 청주 한씨 가문의 것이었다. 을사년 영모 사건 당시 한씨 가문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다. 나 남판은 당시 의금부 관리로서 그 진상을 알고 있었다. 진짜 역적은 따로 있었으나 권력자들이 한씨 가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나는 한씨 가문의 재산이 국고로 들어가기 전에 몰래 빼돌렸다. 언젠가 한씨 가문의 억울함이 풀리는 날 이 재산을 그 후손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만약 이 장부가 잘못된 손에 들어간다면 초계남 씨 가문은 역적의 재산을 훔친 도둑으로 몰릴 것이다. 연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대부인이 3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청렴한 척하며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이들을 위해 증거를 모아온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시어머님이 장부를 팔려는 이유는? 연희는 소연이 가져온 편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감찰사께서 초계남 씨 가문을 조사하실 예정이라고 하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누군가 조정에 초계남 씨 가문이 부정한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김씨 부인은 장부를 한양의 권력자에게 팔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부인이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장부를 지켜야 해. 그리고 대부인의 뜻을 이루어야 해.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소연과 함께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동서, 청주한 씨 가문에 대해 아는 게 있어? 청주한 씨요? 30년 전에 영모로 멸문당한 그 가문 말씀이세요? 그래. 혹시 그 가문의 후손이 살아남았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서방님께 부탁해 볼게요. 한양에 소식통이 많으시니까요. 며칠 뒤 소연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형님, 청주한 씨 가문의 후손을 찾았어요. 정말? 네. 한 씨 가문의 막내 아들이 화를 면해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지금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숨어 살고 있다고 해요. 연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겠어. 장부의 진실을 알려주고 대부인의 뜻을 전해야 해. 하지만 형님, 어떻게 집을 나가시려고요? 시어머님께서 가만 놔두실 것 같아요? 연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시할머님께 말씀드려야겠어. 그날 저녁 연희는 대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대부인은 여전히 자리에 누워 계셨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님, 장부를 읽었습니다. 그래, 다 읽었느냐? 네. 할머님께서 30년 동안 지켜오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그 일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 같구나. 할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예. 청주한 씨 가문의 후손을 찾아가서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지켜내겠습니다. 대부인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할머님께서 30년을 기다리셨는데 소녀가 이 일을 못하겠습니까? 대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진정한 이 집안의 며느리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김 씨는 이미 눈치를 챘을 것이다. 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 그녀가 막을 것이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습니다. 연희는 대부인께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부인은 듣고 나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거라. 연희는 대부인의 방을 나서며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위기를 극복할 시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틀 뒤 초계남 씨 가문에 급작스러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감찰사였습니다. 감찰사는 관복을 입고 관아 군졸 5명을 데리고 나타났지요. 초계남 씨 가문의 가주는 나오시오. 석규가 황급히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소인이 이 집안의 장손입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감찰사 이판서요. 이 집안에 조사할 일이 있어 왔소. 조사라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판서는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집안이 부정한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지금부터 집안을 수색하겠소. 석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청백리를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하지만 이판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색을 시작하라. 군졸들이 사랑채와 안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안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고발한 거지? 설마 시어머님이. 하지만 김씨 부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우리 집안을 고발했단 말이냐? 김씨 부인은 진심으로 놀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연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소연이 연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저거 시어머님이 하신 일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님도 놀라신 것 같던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시어머님 표정이 이상해요. 연희는 다시 김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겉으로는 놀란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였습니다. 그래, 시어머님이 고발한 게 맞아.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연희에게서 장부를 빼앗기 위해 감찰사를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감찰사가 집안을 수색하면서 장부를 찾으면 김씨 부인은 그것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장부는 이미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어. 연희는 며칠 전에 장부를 소연에게 맡겨 사랑채 뒤편 우물가에 숨겨두었습니다. 감찰사의 군졸들은 한참 동안 집안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판서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구만. 고발장에는 분명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김씨 부인이 나섰습니다. 감찰사 나리, 혹시 찾으시는 것이 장부입니까? 이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부정한 재산이 기록된 장부 말이요.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할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비밀 장부를 맡기셨습니다. 이판서는 곧바로 연희를 불렀습니다. 장손 며느리, 장부를 내놓으시오. 연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장부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시어머니께서
내가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소. 저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판서는 화를 내며 군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의 방을 수색하라. 군졸들이 연희의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장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전현이 숨겼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장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판서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발장이 허위였던 것 같소. 하지만 나는 이 집안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오. 앞으로도 계속 조사할 것이니 조심하시오. 이판서와 군졸들이 돌아간 뒤 김씨 부인은 연희를 붙잡았습니다. 장부를 어디에 숨겼느냐? 모르겠습니다. 인연이 지금 나를 속이는 거냐? 김씨 부인이 연희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대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두어라. 대부인이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안채로 나왔습니다. 김씨, 내가 감찰사를 불러들였지. 김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장부를 빼앗으려고 한양에 고발장을 보낸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대부인은 김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은 실패했다. 장부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느니라.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판서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잠깐 한 가지 빠뜨린 곳이 있소. 이판서는 사랑채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 우물가를 수색하지 않았소. 연희와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군졸들이 우물가로 달려가 돌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찾았소. 이판서는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청주한씨 가문의 재산 목록이 아니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판서는 대부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부인, 이 장부가 무엇이오? 대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영모 사건의 진상이 담긴 증거니이다.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판서는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지요. 이것이 정말이오? 청주한씨 가문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다는 것이오? 대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역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한씨 가문을 희생양으로 삼았지요. 이 장부에는 그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진짜 역적이었는지, 어떻게 한씨 가문에 누명을 씌웠는지 말입니다. 이판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대부인, 이것은 엄청난 일이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정이 발칵 뒤집힐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숨겨온 것입니다. 이판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 장부는 내가 압수하겠소. 조정에 보고해야 할 사안이오. 연희가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리, 무엇이오? 그 장부는 할머님께서 목숨처럼 지켜온 것입니다. 부디 신중히 다뤄주십시오. 이판서는 연희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이 장부는 반드시 조정에 보고되어야 하오. 이판서가 떠난 뒤 집안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석규는 사랑채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고 김씨 부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 김씨 부인은 대부인을 원망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괜히 그런 장부를 숨겨두셨으니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조정에서 우리 집안을 역적으로 몰면 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하지만 대부인은 침착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는 진실을 지켰을 뿐이다. 그날 밤 대부인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기력이 쇠한 것이었지요. 연희는 밤새 대부인을 간호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십니까? 대부인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연희야, 예, 할머님, 내가 잘못한 것일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30년 동안 진실을 숨긴 것이 오히려 집안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연희는 대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님. 할머님은 정의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한 씨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 한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인은 연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이번에는 사랑채에서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뛰어나와 불을 끄려 애썼지만 불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석규의 서재가 있는 곳이었지요. 큰일 났다. 서방님의 책들이 모두 타버린 것이다.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 부었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이 하필 석규의 서재였다는 것. 그리고 그 서재에는 초계남 씨 가문의 중요한 문서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지요. 연희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낸 불이다. 시어머님이 김씨 부인은 장부를 얻지 못하자 아예 집안의 모든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감찰사가 다시 조사하러 왔을 때 아무 증거도 없게 만들려는 것이지요. 다행히 불은 곧 꺼졌지만 서재는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석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재의 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책들이, 내 문서들이. 연희는 석규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석규는 처음으로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서방님,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연희는 석규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대부인이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 김씨 부인이 장부를 빼앗으려 한 음모, 그리고 감찰사가 조사하러 온 경위까지. 석규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책임했소. 서방님,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집안일을 전혀 돌보지 않았소. 부인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몰랐소. 석규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부인을 지키겠소. 그리고 우리 집안을 지키겠소. 연희는 석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부가 처음으로 한마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초계남 씨 가문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더 깊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명령이 떨어진 그날 밤 석규는 처음으로 연희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혼인한 지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부인, 들어가도 되겠소? 연희는 놀라서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어쩐 일이십니까? 석규는 방 안으로 들어와 연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게 할 말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미안했소. 연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소. 부인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돌보는 것도, 할머니와 어머니께 구박받는 것도 모른 척했소.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소. 하지만 모르는 척했소. 석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소. 할머니와 어머니를 거스를 용기가 없었소. 연희는 조용히 석규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달랐소. 부인은 성은이 막급하옵니다라는 한마디로 이 집안을 바꾸어 놓았소. 할머니의 비밀을 지키고 어머니의 음모를 막고 감찰사 앞에서도 당당했소. 나는 내가 이 집안의 장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이 집안을 지키는 사람은 부인이었소. 석규는 연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부인을 지키겠소. 그리고 함께 이 집안을 지켜나가겠소.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방님, 부인 용서해 주겠소?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서방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외로웠을 뿐입니다. 석규는 조심스럽게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외롭지 않게 해주겠소.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희는 시집 온 지 3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석규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인,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소. 무엇입니까? 왜 그날 성은이 막급하옵니다라고 말했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소.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했을 뿐이지요. 3년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 집안을 섬겼는데 아무 이유 없이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석규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용감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집안 식구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석규가 연희와 함께 대부인께 문안을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자 따로 문안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나타난 것이지요. 대부인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호호, 드디어 너희가 진짜 부부가 되었구나. 할머님, 그동안 제가 무책임했습니다. 석규는 대부인께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집안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부인과 함께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대부인은 석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깨달았구나. 진정한 선비는 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니라. 김씨 부인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 것이 못마땅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성장한 것 같아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는 이미 감찰사에게 넘어갔다. 이제 곧 조정에서 조사관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먼저 나서서 협조하면 나만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김씨 부인은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규와 연희는 이제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다가올 위기를 준비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변했고 이것은 앞으로의 싸움에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부인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대부인의 몸 상태는 더욱 나빠져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지요. 연희야, 내게 줄 것이 또 있구나. 할머님, 무엇입니까? 대부인은 베개 밑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친정 사랑채 다락방에 있는 괴짝의 열쇠니라. 괴짝이요? 그 안에는 장부에 적히지 않은 또 다른 증거들이 있느니라. 연희는 놀랐습니다. 장부 외에 다른 증거가 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대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는 재산의 기록일 뿐이다. 하지만 그 괴짝 안에는 30년 전 영모 사건의 진짜 진상을 밝힐 증거들이 들어있느니라. 편지, 증언 기록, 그리고 진짜 역적들의 명단까지 말이다.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님께서 30년 동안 그 모든 증거를 모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나는 당시 의금부 관리로서 모든 진상을 알고 있었느니라. 청주한 씨 가문은 억울했다. 진짜 영모를 꾀한 사람들은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자들이었지. 대부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한 씨 가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한 씨 가문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다. 권력자들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고 그 결과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대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다. 증거를 모으고 재산을 지키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렸느니라. 연희는 대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님, 그것은 할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다. 나는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 그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죄니라. 대부인은 연희에게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그 괴짝을 가져오너라. 내 친정은 여기서 나을 거리에 있는 안동이다. 하지만 할머님, 제가 집을 비우면 걱정 마라. 석규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서방님이요? 그래. 나는 이미 석규에게 모든 것을 말해두었다. 너희 부부가 함께 가서 증거를 가져오너라. 연희는 석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석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함께 갑시다. 할머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이틀 뒤 석규와 연희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김씨 부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새벽에 출발했지요. 소연이 짐을 싸서 문 밖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형님,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서 시어머님을 잘 지켜볼게요. 고마워, 동서. 석규와 연희는 말을 타고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나흘간의 여행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길을 가며 석규는 연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인, 저 산을 보이요? 저것이 바로 청량산이요. 아름답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를 따라 안동에 간 적이 있어. 그때 할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소. 무슨 말씀이셨는데요? 석규야, 선비는 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진정한 선비가 아니니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소. 연희는 석규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방님도 변하고 계시는구나. 나흘 뒤 두 사람은 안동에 있는 대부인의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양반집이었지만 아직도 품위를 잃지 않은 저택이었지요. 집을 지키던 늙은 하인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초계 남씨댁에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인의 손자와 손부입니다. 오셨군요. 대부인께서 편지를 보내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두 사람을 사랑채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락방 한쪽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찰칵 괴짝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편지와 문서 그리고 두꺼운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규가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것은 의금부의 비밀 기록이요. 책에는 을사년 영모 사건의 신문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영모를 꾀했는지, 누가 거짓 증언을 했는지, 누가 한씨 가문에 누명을 씌웠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지요. 연희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시 왕의 측근이 쓴 편지였습니다. 한씨 가문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라. 그들이 우리의 비리를 알고 있으니 입을 막아야 한다. 연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영모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이었던 것입니다. 석규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 3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오셨던 거요. 이 증거들이 있으면 청주한 씨 가문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모든 문서를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인, 우리 빨리 돌아갑시다.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사내의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내놓으시오. 석규가 연희를 뒤로 감쌌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우리는 조정에서 보낸 사람들이요. 그 증거들을 압수하러 왔소. 핵심 비밀을 발견했지만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석규는 연희를 자신의 뒤로 완전히 숨기며 사내들을 마주했습니다. 조정에서 보냈다면 공문이 있겠지요? 공문은 필요 없소. 우리는 명령을 받고 왔을 뿐이요. 사내들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연희가 석규의 뒤에서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석규가 놀라서 연희를 말렸습니다. 부인, 위험하오. 하지만 연희는 침착했습니다. 서방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연희는 사내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조정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무슨 소리요? 진짜 조정 관리라면 낮에 당당히 올 것입니다. 밤에 몰래 침입해서 물건을 빼앗으려는 것은 도둑이나 하는 짓이지요. 사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게다가 당신들의 옷을 보니 한양 사람도 아닙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근처 사람들이겠지요. 그렇다면 당신들을 보낸 사람은? 연희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십니까? 사내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추리가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우리가 안동으로 떠난 것을 알고 미리 사람을 보내신 것이군요. 한 사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그냥 가방을 내놓으시오. 안 됩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안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사내들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석규가 몸을 사렸습니다. 부인, 내 뒤로 물러서시오. 내가 맡겠소.
하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연희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은자 30냥입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당신들이 시어머님께 받기로 한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했습니다. 부인, 우리는 이미 계약을 했소. 계약은 깨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말입니다. 연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들이 만약 이 증거를 가져간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증거가 조정에 전달되면 당시 사건에 연루된 권력자들의 후손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정의를 가로막은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당신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 30냥도 받을 수 있고요. 사내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부인의 말이 맞소. 사내들은 은자를 받고 물러갔습니다. 석규는 놀란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어떻게 제시도 쏘 계속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소? 연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오? 시집 올 때 저는 그저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말없이 참고 시키는 대로 하면 평화로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은이 막급하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석규는 감동한 표정으로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소. 2사람은 증거를 잘 싸서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초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석규가 물었습니다. 부인, 친정에서 가져온 은자를 다 써버렸는데 괜찮겠소? 연희는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정의는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할머님께서 30년 동안 지켜온 것을 제가 어찌 돈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석규는 연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선비로구나. 나보다 훨씬 더. 며칠 뒤 2사람은 무사히 초계로 돌아왔습니다. 대부인은 2사람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를 무사히 가져왔느냐? 예, 할머님. 연희는 보자기를 풀어 모든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대부인은 문서들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할머님, 이제 조정에 이것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대부인은 연희와 석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증거들은 많은 권력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라. 각오하고 있습니다, 할머님. 연희와 석규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2사람 모두 성장했습니다. 석규는 책 속의 선비에서 현실과 싸우는 선비로 변했고, 연희는 순종하는 며느리에서 정의를 지키는 여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싸움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연희와 석규가 안동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조정에서 새로운 감찰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판서가 아니라 더 높은 직위의 관리였습니다. 형조판서 정대감이었지요. 정대감은 고든 성품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지요. 초계남씨 가문의 가주를 만나겠소. 석규가 나왔습니다. 소인이 이 집안의 장손 남석규입니다. 나는 형조판서 정대감이요. 청주 한씨 가문의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전하의 명을 받았소. 석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저희 할머님 남파 대부인께서 30년 동안 지켜온 증거가 있습니다. 정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라고? 청주 한씨 가문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다는 증거입니다. 정대감은 곧장 대부인을 만났습니다. 대부인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대부인, 정말 그런 증거가 있소?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대부인은 연희에게 눈짓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안동에서 가져온 문서들을 정대감 앞에 펼쳤습니다. 정대감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대역죄에 해당하는 일이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권력자들의 후손들이 모두 처벌받을 것이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정대감은 대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부인, 왜 30년 동안 이 증거를 숨기고 계셨소? 대부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정대감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부인, 이 증거를 조정에 제출하시겠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초계남 씨 가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대부인께서 당시 의금부 관리로서 진실을 은폐한 죄가 있기 때문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가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할머님은 진실을 은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요? 할머님은 증거를 지키신 것입니다. 30년 동안 홀로 진실을 간직하시며 언젠가 정의가 실현될 날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진실을 말씀하셨다면 할머님도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증거들도 함께 사라졌을 것이고 청주한 씨 가문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대감은 연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에 일리가 있어. 그때 김씨 부인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김씨, 무슨 짓이냐? 석규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김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부인께서 역적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우리 집안의 재산은 모두 부정하게 모은 것입니다. 어머니, 석규가 소리쳤지만 김씨 부인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하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정대감이 손을 들어 김씨 부인을 제지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시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예, 대부인께서 청주한 씨 가문의 재산을 보관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30년을 기다리셨다는 것 말이오.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대감은 대부인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대부인, 대부인의 의로움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대감은 일어나서 모든 문서를 거두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내가 직접 전하께 올리겠소. 그리고 청주 한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대부인의 공도 아뢰겠소. 대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정대감이 떠난 뒤 김씨 부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났어. 석규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습니까? 장부를 빼앗으려 하시고 불을 지르시고 사람을 보내 우리를 막으려 하시고. 김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두려웠다. 무엇이 두려우셨습니까? 이 집안이 망할까봐, 우리가 역적의 가족이 될까봐. 그래서 내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희생시키려 하셨습니까? 김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김씨 부인 앞에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님, 김씨 부인은 연희를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너무 미워했다. 용서해다오. 시어머님, 이미 용서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예,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용서하는 법입니다. 그날 초계남 씨 가문은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보다 정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정대감이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떠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초계남 씨 가문은 조용했지만 폭풍전야였습니다. 모두가 조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 6명이었습니다. 누구냐? 하인들이 소리쳤지만 자객들은 거침없이 안채로 침입했습니다. 석규가 칼을 들고 막아섰습니다. 감히 이 집에 침입하다니.
자객들의 두목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거 문서를 가져가라는 명을 받았다. 이미 증거는 한양으로 갔소. 그럼 이 집안의 사람들을 없애라는 명도 받았다. 석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대들을 보냈느냐? 그것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아주 높은 분이시다. 자객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크게 열리며 광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정대감이 광군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역시 여기에 올 줄 알았다. 자객들은 당황했습니다. 정대감, 왜 여기에?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광군을 매복시켜 두었다. 정대감은 자객 두목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바로 좌의정 민대감의 수하지? 자객 두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모 사건에 연루된 권력자가 바로 민대감의 조부였지.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고 자객을 보낸 것이로다. 정대감은 광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모두 체포하라. 자객들은 체포되었고 초계남씨 가문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석규는 정대감께 깊이 절했습니다. 대감마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정대감은 대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부인은 더욱 쇠약해져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대부인, 좋은 소식을 가져왔소. 좋은 소식이라니요? 전하께서 청주한씨 가문의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을 내리셨소. 그리고 당시 사건에 연루된 권력자들을 모두 조사하라고 하셨소. 대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그뿐만이 아니오. 전하께서 대부인의 의로움을 높이 사시어 정렬을 내리기로 하셨소. 정렬하니 소녀는 그럴 자격이 아니오. 대부인은 30년 동안 혼자서 진실을 지키셨소.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오. 정대감은 품에서 교지를 꺼냈습니다. 전하의 교지를 받들라. 모든 가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계남씨 가문의 대부인 남파는 30년 동안 청주한씨 가문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증거를 지켰도다. 그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기리어 정렬을 내리며 청주한씨 가문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맡기노라. 대부인은 교지를 받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때 김씨 부인이 대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며느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일어나거라, 김씨. 어머님,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한다. 가문을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이지. 하지만 진정으로 가문을 지키는 것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인이라. 김씨 부인은 대부인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김씨 부인은 연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고맙다.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한다. 김씨 부인은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두 사람이 마침내 화해한 것입니다. 정대감은 이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문이로구나. 그날 밤 온 집안 식구들이 대부인의 방에 모였습니다. 대부인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고맙구나. 할머님,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일을 끝맺지 못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할머님께서 30년 동안 지켜오신 것입니다. 아니다. 용기를 낸 것은 너였다. 성은이 막급하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느니라. 대부인은 석규도 불렀습니다. 석규야, 너도 진정한 선비가 되었구나. 할머니,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다. 진정한 선비는 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니라. 대부인은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할머님, 걱정 마라. 나는 오래 살았고 할 일도 다 했느니라. 대부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최종 대결은 끝났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대부인은 그날 밤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온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대부인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고 가셨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정대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에서 온 사신과 함께였지요. 초계남씨 가문의 가족들은 모두 나오시오. 모든 식구들이 사랑채 마당에 모였습니다.
사신이 교지를 펼쳤습니다. 전하의 교지를 받들라. 청주 한씨 가문의 영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한씨 가문은 무죄임이 밝혀졌도다. 당시 영모를 꾀한 진짜 역적들의 명단이 드러났으니 좌의정 민준의 조부 민성대, 우의정 홍석의 조부 홍인택, 병조판서, 이철의 조부 이광수가 그들이로다. 온 집안 식구들이 놀랐습니다. 조정의 핵심 권력자들의 조상이 진짜 역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하노라. 그리고 청주 한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며 몰수되었던 재산을 모두 돌려주노라. 사신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손 며느리 연희는 앞으로 나오라. 연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바로 성은이 막급하옵니다라는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사람이로구나. 송구하옵니다. 송구할 것이 무엇이냐. 전하께서 내 용기를 높이 사시어 특별히 정렬을 내리노라. 연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에게 정렬을 내리신다니. 그렇다. 내가 보여준 정의로움과 용기는 모든 여인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니라. 사신은 교지를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석규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흘 뒤 초계남씨 가문 대문 앞에 두 개의 정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대부인 남파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희의 것이었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녀를 구경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성은이 막급하옵니다라고 말한 며느리로구나. 대단하지 않은가. 여자의 몸으로 조정을 움직였다네. 청주 한씨 가문이 원한이 30년 만에 풀렸다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청주 한씨 가문의 후손 한명섭입니다. 석규와 연희는 황급히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한명섭은 대부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대부인마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노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10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형들이 모두 죽었지요. 저는 유모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고 강원도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죽은 가족들의 원한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 때문에 세상에 나올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가문이 억울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명섭은 연희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부인 고맙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역적의 자식으로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연희는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할머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머님께서 30년 동안 지켜온 증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석규가 나섰습니다. 한 어르신, 저희 할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셨던 재산 목록입니다. 석규는 장부를 한명섭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재산.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 30년 동안 지켜오신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께 돌려드립니다. 한명섭은 장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초계남씨 가문과 청주한씨 가문은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한씨 가문과 정의를 지킨 남씨 가문은 서로 돕기로 약속했지요. 며칠 뒤 조정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석규가 특별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대부인과 연희의 의로움을 기리는 뜻에서 그 가문의 장손에게 특전을 준 것이었지요. 석규는 특별과거에 응시했고 장원급제했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서방님 축하합니다. 연희는 석규를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이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요. 아닙니다. 서방님의 실력입니다. 김씨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내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소연이 연희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행복해지실 수 있겠네요. 그래, 고마워 동서.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연희는 대부인의 정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님, 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하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부인이 손녀 며느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지요. 진정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연희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초계남 씨 가문은 청렴한 척하는 위선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의를 지킨 의로운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은이 막급하옵니다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시대를 바꾼 외침이었습니다. 석규가 장원급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계남 씨 가문은 온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정녀가 세워진 집, 정의를 지킨 집안으로 이름이 났지요. 어느 날 아침 김씨 부인이 연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들어가도 되겠느냐? 연희는 놀랐습니다. 김씨 부인이 직접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김씨 부인은 방 안으로 들어와 연희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나는 너에게 사과할 것이 너무 많구나. 어머님, 3년 동안 너를 괴롭혔다. 구박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내쫓으려고까지 했지.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밤마다 생각해 보았다. 나는 두려웠던 것 같다. 내가 나보다 나은 며느리가 될까봐,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 될까봐. 그래서 너를 짓밟으려 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희는 조용히 김씨 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거라. 결국 내가 짓밟으려 했던 내가 이 집안을 구했구나. 내 용기가, 내 지혜가, 내 의로움이 우리 모두를 살렸다. 김씨 부인은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며느리 용서해다오. 이 어리석은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연희는 김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것이냐? 예, 저는 처음부터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연희는 김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이 집안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요. 고맙다, 며느리. 정말 고맙다. 김씨 부인은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진정한 딸처럼 대하겠다. 어머님, 그리고 이 집안의 안살림을 내게 맡기겠다. 나는 이제 물러나마.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가 함께하면 됩니다. 김씨 부인은 연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집안이 복이 많구나. 그날 오후 온 집안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석규가 발표할 것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한양의 관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한양이요? 예, 형조에서 일하라는 제안입니다. 그럼 한양으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석규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생각은 어떠하오?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원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가시더라도 이 집안을 잊지 마십시오. 당연하오. 우리의 뿌리는 여기에 있소. 석규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에 가서 정의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씨 부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소연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서방님, 한양에 가서도 행복하세요. 고마워, 동서. 너도 잘 지내. 연희와 소연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뒤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대부인의 정녀 앞에 섰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한양으로 떠납니다. 할머님께서 지켜오신 정의를 저희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할머님께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녀의 현판이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다음 날 아침 온 집안 식구들이 대문 앞에 모여 석규와 연희를 배웅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 한양에 가서도 건강하거라. 예, 어머님. 어머님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거라.
김씨 부인은 작은 주머니를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모아둔 은자다. 한양에서 쓰거라.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받거라. 이것은 그동안 못해준 것에 대한 내 마음이다. 연희는 주머니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석규와 연희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소연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위에는 두 개의 정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후회하지 않겠소? 석규가 물었습니다. 후회는요. 저는 행복합니다, 서방님. 왜 그렇소? 3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저는 그저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방님과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석규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하오, 부인. 당신을 만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양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초계남 씨 가문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화해했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며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석규는 한양에서 형조 판서까지 올랐습니다. 정의롭고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지요. 연희는 서방님을 내조하며 한양에서도 여전히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초계로 돌아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손주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습니까? 그래, 잘 지냈다. 너희가 보고 싶었구나. 김씨 부인은 많이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며느리, 너 덕분에 이 집안이 더욱 번성하고 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이다. 내가 보여준 용기가 이 집안의 가훈이 되었느니라. 김씨 부인은 사랑채 대들보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은이 막급하다. 연희는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내가 새로 새긴 것이다. 내가 한 그 한마디가 이 집안을 구했고 정의를 세웠느니라. 앞으로 이 집안의 자손들은 이 글귀를 보며 용기를 배울 것이다. 연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오후 연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대부인의 정녀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아, 저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정녀요, 어머님. 그래, 증조할머니와 어머니의 정녀란다. 어머니께서도 정녀를 받으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옳은 일을 하셨어요? 연희는 아이들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년 동안 침묵하며 살았던 것, 성은이 막급하옵니다라고 외친 것, 할머니의 비밀을 지킨 것, 청주한 씨 가문의 억울함을 푼 것.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커서 어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희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희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거라. 하지만 기억하여라. 진정한 용기는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참을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란다.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너는 이 집안의 영웅이다. 아닙니다, 어머님. 아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잘못된 길로 갔을 것이다. 나는 재산과 명예만 지키려 했지만 너는 정의를 지켰다. 김씨 부인은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아, 너희 어머니를 닮아라.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거라. 예, 할머니. 그날 밤 연희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규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그냥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후회는 없소? 연희는 석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없습니다, 서방님. 저는 행복합니다. 3년 동안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은이 막급하옵니다라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석규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녀의 현판을 흔들었습니다. 성은이 막극하다. 그 글자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연희는 3년 동안 수없이 꺾였습니다. 구박받고 모함당하고 쫓겨날 뻔했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은이 막급하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억울함의 폭발이었고 정의를 향한 외침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연희는 그 용기를 보여주었고 한가문을 구했으며 억울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